자, 여러분, 파미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바이오 기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파미셀의 진짜 정체가 사실은 AI 반도체 산업을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숨은 강자라면 어떠시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파미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이 파미셀의 변신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죠. 왼쪽, 이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모습, 바로 줄기세포 전문 기업 파미셀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AI 서버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서의 파미셀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이오 회사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때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바이오 기업이 아주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파메셀이 AI 산업의 그 심장부에서 뭘 만들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AI 서버는 이렇게까지 새로운, 아주 특별한 소재들을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쓰던 재료들로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해답의 한가운데 바로 이 CCL, 우리말로 동박적 층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든 AI 하드웨어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 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 레진 시스템이라고 표시된 곳입니다. 파미셀의 핵심 기술력이 바로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레진이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2층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또 깨끗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저유전 손실, 영어로는 No Decu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하자면 데이터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같은 거예요. 이 DQF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호 손실, 즉 교통체증이 줄어들어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쌩쌩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AI 시대에는 이 DQF 값이 낮은 소재가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기술력이 어떻게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지 파미셀의 성장 엔진을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전자예요. 파미셀이 두산이 만드는 차세대 CCL에 핵심적인 저유전율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8%. 2020년에 이 저유전율 소재 부문에서만 예상되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성장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죠. 2025년에 648억 원이던 매출이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무려 1,151억 원으로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진짜 돈의 흐름, 실질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당연히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과연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파미셀이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 즉 기술적 해자를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회사도 그냥 비슷한 소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파미셀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파미셀이 만드는 PTFE, 우리가 흔히 테플론이라고 부르는 그 계열의 레진인데요. 이게 분자 구조 자체가 거의 극성이 없어서요. 고주파 신호가 지나갈 때 에너지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AI 반도체처럼 초고수파를 다루는 환경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전체 성능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표가 그 기술적인 우위를 데이터로 딱 증명해 줍니다.
보세요. 파미셀 소재가 들어간 두산 제품의 유전 손실, 즉 DF 값이 0.001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경쟁 소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죠. 이게 바로 파미셀의 기술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파미셀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기술 해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기존의 본업이었던 뉴클레오시드라는 또 하나의 엄청나게 강력한 방패가 있죠. 이건 RNA나 DNA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데요. 파미셀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꽉 쥐고 있는 사실상 독점 시장입니다. 바로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즉 돈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인 AI 소재 사업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성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두선 같은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건 항상 신경 써서 봐야 하고요. 둘째,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서 마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바이오 사업의 임상 결과는 여전히 미래의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평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파미셀은 이제 단순한 바이오 벤처가 아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을 책임지는 고성장, 첨단 소재 기업으로 진화했다. 이 한 문장이 파미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 이것이 목표 주가 24,000원을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파미셀을 과거의 바이오 기업 잣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파미셀에게 과연 24,000원이라는 가격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닥일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천장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